안녕하세요. 세무를 강의할 박정국 세무사입니다. 우선 첫 시간인데요. 창업 자금에 대해서 본인 소득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본인 신고된 소득 자료가 없으면 우리 국세청으로부터 창업 자금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자금 출처 조사라고 합니다. 금액이 소액이면 창업하는데 금액이 소액이면 국세청에서 관심이 없겠지만 이 창업 자금이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다면 국세청에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모니터링을 우리가 자금 출처 조사라고 합니다. 창업 자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자금 출처인데요. 본인의 신고된 소득을 한다면 세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은행에 대출받는 경우에도 세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은행에 합법적으로 대출받아서 창업 자금에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적법한 이자를 주고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서 창업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세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증여입니다. 우리가 증여는 누가 누구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었을 때 증여로 부르고요.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세를 신고하고 이 자금을 받아서 그 자금으로 창업 자금을 쓴다면 이 부분도 세법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증여세를 조금 내고 창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증여세를 조금 내고 지원하는 그런 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같이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간 차용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 차용 증서가 있습니다. 채무자, 채권자, 금액. 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언제 얼마를 돈을 빌린다. 차용일은 언제고 변제 기한은 얼마 기간이다. 그다음 이자는 어떻게 된다. 그다음 채무자하고 채권자가 각각 도장을 찍고요. 이 차용 증서인데 이 차용 증서를 쓰고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빌린다는 겁니다. 근데 차용 증서만 쓰면 국세청에서 조금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족 간 차용 증서는 언제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차용 증서에 대해서 공신력을 받기 위해서 공증이나 확정일자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한테 공증을 받으면 비용이 좀 비싸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원에 가게 되면 법원 민원실에 가게 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500원입니다. 이 날짜에 이러한 서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법원에서 입증해 주는 서류를 입증해 주는 과정을 확정일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에 가면 500원 수수를 내면 이 법원의 민원 서기가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이 날짜에 이 서류가 있었다는 것을 법원에서 보증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가족에게 돈을 빌릴 때 이자를 얼마를 해야 될지. 자, 세법에서는 가족에게 돈을 빌리게 되면 법정 이자율이 있습니다. 자, 사례인데요. 만약에 아버님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빌리고 1%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는 연간 이자율입니다. 연간 250만 원이겠죠. 2억 5천에 1%, 연간 2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어떠한 세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이렇게 가족에게 돈을 빌리면 법정 이자율이 있습니다. 그 법정 이자율을 4.6%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4.6%보다 이자를 적게 받습니다. 자, 차용 금액이 있고요. 곱하기 4.6% 빼기 실제 이자율이 있습니다. 좀 전 사례에서 실제 이자율이 얼마였죠? 1%입니다. 2억 5천을 빌리는데 우리 세법에서는 4.6% 받도록 규정이 되는데 만약에 1%를 받게 되면 아들, 자녀는 연간 3.6%의 이자 혜택을 얻는 겁니다. 이 금액을 증여예상 가액이라고 부릅니다. 아들이 빌리는데 4.6%보다 이자를 적게 받으면 아들이 혜택을 본다는 거죠. 그 금액을 증여예상 가액으로 하는데 무조건 증여로 보는 게 아니라 연간 1,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만 증여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억 5천을 빌리는데 4.6,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1%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가 연간 2억 5천에 3.6% 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 이익금을 계산해 보니까 연간 900입니다. 매년 누적하지 않고요. 매년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자, 9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이 안 되죠.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증여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법에서 4.6%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1%로 받아도 전혀 증여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2억 5천을 빌려서 창업자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증여인데요.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서 증여 신고하는 겁니다. 자, 이때 내야 될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세율은 5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억에 10%, 1억에서 5억 20%, 5억에서 10억 30%, 10억에서 30억 40%, 30억 초과는 50%입니다. 세율은 계단식으로 적용합니다. 만약에 4억이면 전액 20%는 하는 게 아니라 1억에는 10%, 1억 초과 3억, 1억에서 3억, 이 3억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4억 증여받는다면 1억에 10%, 1억 초과되는 3억에 20% 이렇게 해서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증여세 계산 구조인데, 자, 좀 전에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우리가 증여재산 공제라는 걸 빼줍니다. 자녀가 성인이면 부모님에게 10년에 5천만 원은 증여세 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 적용하기 전에 일단 5천만 원 뺍니다. 자, 만약에 좀 전 사례에서 4억 5천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일단 5천만 원을 빼고 4억에 대해서 1억에 10%, 1억에서 4억, 3억은 20% 이렇게 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는 증인이 속한 달의 말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3% 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5월 달에 증여받았다. 그러면 6월, 7월, 8월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하면 내야 될 세금의 3% 공제를 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소액이면 모르겠지만 이 거액이라면 증여세 부담도 굉장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거액의 부모님에게 자금을 빌려도 이자 문제가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세청에서는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라는 것을 규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중소기업, 개인, 법인 다 가능합니다.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어떤 재산을 증여받게 되면 이 세율을 적게 적용합니다. 30억 한도고요. 5억을 빼서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만약에 10명 이상 신규 고용을 하게 되면 최대 50억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다만 이 창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부동산 임대업이라든지 병원, 소비성 서비스 업종, 주점이라든지 술집, 자,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억을 증여한다면 5억 빼고 10%, 10억에서 5억 빼고 10%면 5천만 원이겠죠. 이렇게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자금 출처, 창업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를 같이 살펴보았는데 적은 자금이면 문제가 없지만 이 큰 자금이면 항상 자금 출처를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